그러면 서경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이건 지금 원론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을 서경의 홍범 구주를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범 구주. 홍범 구주라는 것은 클홍 넓은홍, 그 다음에 범주 범자, 그 다음에 아홉구, 그 다음에 범주 주자, 거푸집 주자 이렇게 됩니다. 정치를 제대로 하는 9가지 큰 핵심 틀거리, 이게 홍범 구주예요. 여기에서 홍범 구주에서 범주가 나왔어요. 뭔가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를 범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경에서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평천화하기 위해서는 9가지 틀거리가 필요하다. 이게 홍범 구주예요. 평천화하기 위해서 9가지 방법을 써야 된다. 주역을 배우신 분들은 낙서, 후천 8개하고 이게 자연히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뭐냐면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1오행, 두 번째가 2오사, 세 번째가 3팔정, 네 번째가 4오기, 다섯 번째가 5황극, 여섯 번째가 6삼덕, 일곱 번째가 7계의, 여덟 번째가 8서징, 아홉 번째가 9법극, 정치를 평천화하는 9가지 큰 틀이 있는데 그것을 홍범구주에서는 첫 번째 오행, 두 번째 오사, 세 번째 팔정, 네 번째 오기, 다섯 번째 황극, 여섯 번째 삼독, 일곱 번째 계의, 여덟 번째 서징, 아홉 번째 복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행이라는 건 뭐냐면 천지 자연의 원리가 뭐냐 이게 대해서 설명하는 게 오행입니다. 오사라는 건 뭔가 5가지 일이라는 것은 음양오행의 오행이에요. 오사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게 설명하는 게 오사입니다. 3팔정은 뭔가 정치는 8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구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8가지가 예전에는 육부체제였잖아요. 바로 그것을 8개로 세부하는 게 3팔정이에요. 네 번째 사옥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천지자연의 움직임 속에 살잖아요. 바로 천문약법. 여기에 눈이 훤히 떠야 된다. 그 다음에 오황극이라는 건 뭐냐 리더가 리더답고 표준을 세웠습니다. 리더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오황극입니다. 여섯 번째는 6삼덕 리더 노릇을 3가지 방법으로 해라. 이게 삼덕이에요. 7계의라는 건 뭐냐 인간이 이걸 다 알아서 조리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문이 일잖아요. 그때 그 의문을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 그게 7계의 의문을 상고할 계자, 풀 계자 해결하는 방법 7계의. 그 다음에 8번째 8서징 산업원화 그러면 자연세계에 인간세계에 온갖 새로운 사태들이 일어나잖아요. 조짐들이. 그 조짐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조짐을 읽는 방법. 자연현상과 인간현상. 마지막에는 인간이 뭘 지향하는가.
어떤 것을 오지 않기를 바라는가. 그게 후복국이에요. 행복 지향하는 것 5가지 오복. 그 다음에 오지 말았으면 하는 6가지 최악의 상황 6급. 그래서 복국은 오복 6급 이렇게 돼요. 홍범구주가 딱 이렇게 먼저 범주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큰 카테고리만 보셨는데 리더는 도대체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천지 자연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통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렇게 에서부터 지도관이 공부를 시킵니다. 왕이 돼서도 경연제도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늘 최고의 학자들을 모셔다가 왕이 그 바쁜 와중에도 공부를 하잖아요. 바로 이것을 리더가 먼저 체득하고 있어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이전이에요. 요임금, 순임금도 배웠다. 여기는 이제 완벽을 추구하니까 인간은 대부분 품결이 있지 않습니까? 왕 중에 그래서 저런 분을 성군이라고 합니다. 성군.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버금가는 사람을 대왕이라고 해요. 동양 역사에 성군의 요순이 있고 대왕은 누군지 압니까? 세종대왕이 대왕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 이 홍범구주의 내용을 세종대왕의 그 예를 통해 가지고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종이 그래서 훌륭하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 새로운 것을 써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일호행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이 뭔가 목화토금수 그 근처에 있는 하나가 둘로 되고 둘이 다섯이 되는 음양오행의 존재고 목은 뭐고 화, 토, 금, 수는 뭐다. 근데 그것들의 역할은 뭐고 이것들이 상호 만나면 어떤 관계가 일어난다. 상생, 상극 관계가 일어난다. 그 결과로 만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상생 관계로 쓰면 좋고 상극 관계로 쓰면 안 좋다는 생명의 질서를 오행 공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대강 오행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크게 여기까지만 오행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범구주가 글로 남았다면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크다랗게 전방위적으로 이런 것을 했을까?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기자라는 사람입니다. 기자. 기자 동네설이 있잖아요. 그 기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무왕입니다. 무왕과 기자가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가 홍범구주예요. 기자는 아시다시피 은나라의 왕족입니다. 무왕은 그 은나라를 물리치고 새로운 주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냐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두 분은? 불구 대천지 원수입니다. 이 하늘 아래서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개인적으로는 부모를, 조상을, 그 다음에 나라를 엎었으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왕이 혁명을 했다, 쿠데타 했다 설이 있어요. 탕임금은 분명 혁명입니다. 근데 무왕은 아주 설왕설래예요. 쿠데타라는 설이 많이 있어요. 맹자가 그것을 혁명으로 완전히 정리를 해버려요. 그만큼 논란이 많은 사람이 무왕이에요. 그럼 기자 입장에서는 탕왕과는 다르게 아주 혁명이다 쿠데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개인적 사감으로 봤을 때는 이거 보기 싫은 사람이고 어떻게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개인적 운원을 잊고 천하를 다스리는 이 큰 범주를 무왕한테 조건 없이 딱 말해줘요.
정치는 사감이 없어야 돼요. 집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감을 이기고 집단을 이기고 모든 존재들이 평화로울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질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 이걸 해 나가는 게 정치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그러셨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일부러 그걸 꼬집었겠지만 타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협은 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타협은 원칙이 아니라겠습니까? 뭐가 아니라겠습니까? 일부러 꼬집은 거예요. 불통하니까. 리더 쪽에 어떤 리더예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 일부러 그걸 꼬집었다면 큰 리더가 아닌 겁니다. 그럼 보좌관에서라도 그걸 잘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내 생긴 대로 보좌관을 씁니다. 장관. 바로 홍범구주가 나오는 것. 나의 사담. 지공무사라고 그러죠. 지공무사의 작품이 홍범구주입니다. 그래서 더 귀감 있게 쓰입니다. 이것과 같이 짝을 맺는 게 훨씬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중용 배웠습니다. 중용이 성에 관한 건데 20장이 성장이에요. 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 근데 20장에 뭐냐 그러면 여기에 구경이라고 9가지를 가지고서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이 나와요. 그 중용의 구경장과 서경의 홍범구주를 같이 잘 보면 너무 좋습니다. 좀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주역에 계사전에 구덕삼진계라고 있어요. 구덕삼진계. 그것을 같이 첨가해 보면 금상첨화고 마지막으로는 또 서경에 이 9가지 이거 있어요. 그걸 같이 해서 4개 9가지 항목을 하면 동양의 정치의 핵심이 쉽게 그 다음에 간략하니 포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2, 5, 4는 뭔가 바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5, 4입니다. 우리는 모, 원, 시, 청, 사로 산대요. 이런 외모가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합니다. 대상을 보고 듣고 하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게 모, 원, 시, 청, 사이. 모, 모양 모자. 은, 말씀 모자. 시, 볼 시자. 청, 들을 청. 사, 생각 사자. 오행이 이제 그대로 모원 시청사로입니다. 이런 감각기관과 생각을 가지고도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면 파악하게 된다. 근데 이것을 내 개인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똑 떨어지게 인식해야 된다. 똑 떨어지게 인식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늘 공손하니 경건하니 갖추게 합니다. 흐트러지냐 그러면 몸이 흐트러지면 감각 기관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인식이 제대로 안 돼요. 몸이 경건해야 됩니다. 그게 공이에요. 나의 모습은 공손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경건하냐 그러면 늘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갖춰주게 됩니다. 그게 엄숙입니다. 나의 외모는 경건하고 엄숙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로 대상과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은 이치에 따라야 돼요. 그게 종입니다. 내 욕망에 따르는 게 아니라 원리, 이치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일 처리를 말끔하게 아름답게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그게 예입니다. 다스릴 예죠. 말은 원리에 따라서 사태를 잘 조리해 나가야 된다. 근데 정반대로 하냐 그러면 사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시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인식하는 강력한 도구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시는 어떻게 될까?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이게 눈바른 명자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는 것, 안 보이는 왜 그렇게 되는가? 속내를 알아버린다. 눈바른 명자. 그 현상 안에 흐르는 그것이 이때만 보는 게 아니라
북,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을 꿰버리는 것을 통할 처리라고 발굴 쳤죠. 보는 것은 지금 여기만 꿰뚫어서는 안 되고 과거, 현재, 미래 남녀노소를 관통해버려야 됩니다. 그게 명철입니다. 명철이 출처예요. 똑떨어지게 봐야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이 이제 듣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청은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 기발불총. 이 사람이 말하면 속내가 뭔가를 알아채야 됩니다. 그게 기발불총입니다. 그 다음에는 알았냐 그러면 이것을 일을 평화롭게 처리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다. 모자. 회 모자, 계획할 모자. 장구한 안목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일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몸의 문제고 이제 생각의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그게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모원, 시천사, 생각사자.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엉뚱하면 안 됩니다. 슬기로워야 됩니다. 슬기로울 여자. 생각처럼 위험천만한 것이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엉뚱하지 하지 말고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슬기로우면 나중에 통통한데요. 그게 성스러울 성자입니다. 슬기를 통해서 천인의 원리와 변화를 통통해서 살아가. 그런 사유를 내라. 이게 오사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그 기관을 몸과 마음을 5개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될 건가. 반대가 아닌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쏘는 게 오사입니다. 세종대왕의 신뢰를 오행과 오사로 들여드리면 천지자연의 공부를 이분이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 작품이 뭐냐면 세종대왕의 가장 중요한 훈민정음. 훈민정음의 원리가 뭡니까? 음양, 오행, 삼재법입니다. 생명의 원리 그대로 음성 구조를 본받아서 그대로 했거든요. 그게 자음입니다. 17개. 그 다음에 천지인의 모양새를 그대로 하는 게 모음 11개. 천문 관측기기 새로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7.3 내외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다 세종이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디 세종이 그랬겠는가? 왕조 시절이니까 세종의 이름만 그랬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은 경서는 무조건 100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무조건 30번입니다. 세종의 자술입니다. 근데 어떤 경서 하나만 내가 100번을 못 봤다. 이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20대 전이야. 20대 전에 있는 책을 다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100번. 그럼 그때 다 외워버립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효과를 하겠어요? 이리저리 다 통하게 됩니다. 그걸 언제 통했을까? 저는 20대 중반에 했다고 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세종이 22살에 등극을 했을 때 명나라에서 그때까지 성리대전이 왕관이 했는데 우리나라에 안 줍니다. 지금도 고급 정보는 안 주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것처럼 정신에 관련된 핵심 프로젝트 사업이 성리대전이 그걸 안 줘요. 일부러. 근데 세종이 등극한 기념으로 그걸 보내요. 세종이 그것을 1년 안에 독파해버려요. 아직까지 그의 번역서가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책입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을 다 논해놓은 게 성리대전이거든요. 근데 그 22살 된 사람이 그 약관인 사람이 그것을 8개월 만에 독파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 세계에 성리대전을 혼자 딱 읽을 사람 데리고 와봐라. 없습니다.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음양오행의 문제, 생명의 문제. 거기에서 율려신설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의 문제, 소리의 문제. 거기에서 저는 세종이
착상을 훈민정음을 그때부터 싹이 텄으리라고 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종. 성군 반열에 충분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종의 아이디어를 다 내는 겁니다. 성리대전 못 봅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읽기도 어려워요. 성리학에 대해서 핵심을 모아놓은 게 성리대전입니다. 네. 근데 22살에 걸리고 가요. 거의 되죠? 7개월, 8개월만.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5사로 했을 때 이분은 뭘 했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알기 때문에 그때 경상도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폐륜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초기니까 이제 제대로 기울을 잡아야 된다 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가르쳐서야 된다. 본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가지고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삼강 행식도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으로 유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문을 모르니까 판화로 그려요. 제일 먼저 판화로 그립니다. 그 사태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원문을 적어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삼강행식도. 그 다음에 이륜행식도가 첨가되고 성종대. 그 다음에 영종조 때 그걸 합본해서 오륜행식도가 완간이 됩니다. 인간이 갈 길을 제시해요. 오산.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집현전입니다. 이제 세종의 큰 업적들하고 얘기를 같이 맞춰서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집현전이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집현전 학사가 조선의 틀을 정한 겁니다. 주장각에서는 실패했죠. 집현전은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38정이 나옵니다. 이게 요즘에서 말하는 정치의 문제. 현재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정치의 문제가 38정에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